Engineered Riding Channel. That's alright. 자동차 전면과 후면에 꼭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차량의 제조사를 확인할 수 있는 로고 엠블럼인데요. 자동차의 전면엔 간단한 엠블럼과 패밀리 룩이, 후면엔 차량의 개성과 이름 그리고 로고 엠블럼이 들어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회사마다 각자의 특색과 정체성을 담고 있어서 정확한 제조사를 파악할 수 있게 하고 이 로고 하나만으로 차량의 품격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이 차에 관심이 많은 이들은 자동차의 일부만 보고도 차의 이름과 제조사를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차에 그토록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기에 심지어 해외 유명 브랜드 엠블럼을 달아 놓아도 이 차 벤츠, 아우디 아니야? 라며 속는 경우도 제법 많습니다. 일부 자동차 커뮤니티에 게시된 이른바 엠블럼 튜닝의 사례는 정말 손발이 오그라들 정도인데요. GV80을 벤츠로 그리고 소나타를 아우디로 그럴싸하게 바꿔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게다가 기아의 플래그십 세단 K9이 가장 아쉬운 것은 엠블럼뿐이라는 소리가 있을 정도로 엠블럼의 가치는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현대 기아차의 경우만 하더라도 전 후면에 엠블럼을 배치합니다. 일자형 테일램프가 유행함에 따라 중앙을 가로지르는 테일램프 때문에 엠블럼의 위치가 애매해진 경우도 있는데요. 일부 차종의 경우 억지로라도 엠블럼을 집어넣은 것 같은 어색함도 있습니다. 마치 내가 바로 현대 기아다 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것처럼 보이네요. 하지만 최근 신차의 흐름을 잘 살펴보면 후면에 제조사의 엠블럼을 생략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엠블럼이 생략되는 경우는 몇 가지 이유로 해석될 수 있는데요. 어느 쪽이든 로고 생략을 통해 브랜드 가치를 높이려는 의도를 엿볼 수 있습니다. 제네시스의 양 날개 엠블럼은 고급스러운 상징으로 나름의 자랑거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출시되는 제네시스의 전 라인에 후면 날개 엠블럼을 과감하게 생략했습니다. 대신 제네시스라는 영문 레터링으로 제네시스의 존재감을 강조하고 있을 뿐입니다. 새롭게 페이스리프트된 렉스턴 같은 경우에도 뒷모습 어디에도 쌍용의 상징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차를 잘 알지 못하는 이들은 이 차량의 제조사에 대해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쌍용이 만든 렉스턴보다 그저 렉스턴이라는 인식을 받게 됩니다. 아무래도 국내차 시장에서 가장 브랜드가 약한 쌍용 입장에선 제조사 로고를 제외하는 것이 더 유리할 것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렉스턴은 20년 가까이 쌍용에서 오랜 역사를 지닌 차량이기에 그 자체의 역사를 지니고 있고, 현대에서 완전히 독립한 고급 브랜드인 제네시스는 그 이름만으로 근본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엠블럼이 아닌 렉스턴과 제네시스의 이름으로 세상에 선보이겠다는 의지가 엿보입니다. 자동차에 대한 인문학적, 공학적 상식 그리고 신차 리뷰도 온라이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차량 뒷면에 이렇게 로고가 사라지니까 좀 깔끔하고 더 예뻐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사실 생각보다 차량의 전면보다도 실질적으로 운전을 할 때는 뒷모습을 더 많이 본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